오늘 뭐 헌재 앞에서 낙태죄 이거 있어요? 아, 있었어. 내가 거기 금방 갔다 온 거예요. 거기만 갔다 왔는데,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낙태죄를 폐지하라고 그렇게 권고안을 이렇게 헌재에다 냈다 하더라고요. 근데 뭐 헌재를 믿을 수가 있어요. 헌재는 맨날 사기꾼들만 가가지고 재판관 데가 앉아있으니까 그걸 누가 그 재판을 누가 받아들이겠냐. 그러니까 헌재는 나중에 정권 바뀌고 나면 양승태 대법관처럼 전부 다 그 헌재 재판관들 다 이게 잡아 들어가지고 그 계좌 추적 누구하고 통화했는지 통화 추적 다 해야 돼요. 해가지고 민주당이나 이런 쪽하고 연결을 했다면 재판 거래했다고 해가지고 다 구속시키고 사형시켜야지 그거는. 예. 아니 그러니까 헌재 재판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아, 걔들은 조폭이에요. 아니 걔네들부터가 불법자들이잖아. 그 걔들은 그 재판 거래하는 놈들 아닙니까? 그 박근혜 대통령 뭐야 8대 0으로 할 테니까 하야하시라고 뭐 그랬다며. 그 헌재 재판 결과 나오기 전에. 조폭이에요, 조폭. 돈 받고 재판해주고. 그런 놈들이 무슨 그 재판관이에요. 그리고 국가인권위원회 같은 경우도 어떻게 사람을 죽이라고 그러니까 이 지금 좌파들이 뭐라 하냐면 태아는 생명이 아니고 기생충 같은 세포니까 죽여도 된다. 지금 이런 이야기를 한다고. 완전히 그 인격을 보여가는 거네. 그러니까는 자기들이 여성 인권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섹스 쾌락을 많이 느끼기 위해 가지고 자기 태아를 죽여도 된다. 그러니까 이 소위 말해가지고 이 남자 저 남자하고 자겠다. 보니까 그냥 그 장녀라고 봐야 되는 거지. 이 남자하고 저 남자 자다가 애 생기면 막 지우겠다. 이런 보니까 거기 중고생들이 애들이 와가지고 또 막 데모하고 그래. 딱 봐도 고등학생 정도밖에 안 보이던데. 중고생들이 무슨 낙태죄를 왜 받대? 낙태죄 폐지하라고. 아, 그러니까 낙태죄를 왜 폐지하라고 그러냐고, 중고생이. 걔들이 누구냐면 다 민중당, 통진당 애들, 그 밑에 있던 애들, 옛날에 박근혜 대통령 하야하라고, 중고생 혁명정부라고 해가 나온 애들, 그런 애들이 다 전위부대로 동원되는 거예요. 그럼 걔네들도 낙태할 일이 많나? 그러니까 중고생이? 지금 학생 인권조례에 보면은 출산할 권리를 가르친다고. 미친 것들 아니야? 학교에서. 그러면은 애 생기면은 학교 못 다니고 하면은 가출하면은 조희연이가 20만 원씩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학교 막 청소년한테. 그렇게 해가지고 애들이 갈 데 없으면은 아이고 우리가 일자리하고 잠자리 마련해 줄게. 이런 애들이 빨갱이들 데리고 가가지고 집단으로 뭐 강간하고 사진 찍고 해가지고 그 안에서 깽가리 치고 이런 거 가르치고 무슨 공동체 마을 뭐 이런 거 해가지고 거기서 자빨들 전위부대로 키우는 거죠. 그런 작업들을 하는 거 돈 조금씩 주면서 그래가지고 키워가지고 젊은 애들 갖다가 소위 말해가 동원해가지고 다 이런 시위나 이런 데 앞에서 세우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애들이 하다가 애 생기면 어떻게 낙태해야 되니까 애들이 겁먹으니까 겁먹지만 우리가 낙태죄 폐지해 줄게. 이게 북한의 공작이라고 이거는. 네. 그래서 송 기자님, 우리가 오늘 기본하려고 했던 게 오늘이 그 상해 임정 그 100주년 기념식을 거창하게 하려고 그 문재인이 준비를 했는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한테 불려갔잖아요. 그래서 문재인은 못 참가하고 이낙연이가 한다 그러는데 이 상해 임정 100주년을 이자들이 왜 이렇게 갖고 떠들어요? 상해 임정이 뭐 하던 데입니까? 그 레닌 자금 받고 공산주의 활동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거기 상해 임정에 있던 성시비가 북한에 가가지고 김일성이 지령받고 간첩이 돼가지고 남한에 와가지고 공작하고 그러니까 공산주의 활동을 했던 게 그 상해 임정이고 거기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 대통령이었는데 탄핵당했죠. 이승만 대통령이 야 그런 거 하면 안 된다고 하니까 탄핵시켜버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얘들은 공산주의를 복원시키겠다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해 임정을 통해서 공산주의를 복원시키겠다. 그 말 되네요. 그때는 소련이었지만 지금은 중국 아닙니까? 중국에 돈 받아먹고 그 중국산 태양광 패널 사가지고 전국에 다 깔아주고 그리고 우리나라 원전을 해체하면은 그 원전을 해체하는 기술을 우리나라의 중소기업이 갖고 있는데 그 중소기업을 우리나라의 또 다른 중소기업이 샀어요. 그런데 그 중소기업을 중국에가 샀다고. 그러니까 중국 기업이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하나 사가지고 신분 세탁을 하면서 우리나라 중소기업을 샀는데 원전 해체 기술을 중국에 넘어갔다고. 원전 해체하는 기술을 갖고 있는 기업이. 그 기업이 국민 세금으로 키운 기업인데 그거를 문재인 정권에서 중국에다 넘겨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한국의 원전을 완전 역적이네. 역적이죠. 그러니까 한국의 매국노 새끼라고 문재인은. 그러니까 한국의 그 저기 원전을 해체하면은 그 해체하는 기술 실적을 쌓아가지고 세계 원전 해체 시장에 나갈 수가 있는데 그 시장이 한 440조가 된다는 거지. 그 시장을 중국이 먹는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쓰리쿠션으로 중국한테 돈을 주겠다는 게 문재인 정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또 다시 돌아가서 상해 임정 100주년을 지금 성대하게 준비했는데 예. 얘네들이 처음에는 건국절이라고 떠들다가 그거는 말이 싹 없어지긴 했어요. 예. 그건 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뭐 빨갱이는 거짓말 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그냥 입만 열면 거짓말 한다, 입만 열면. 내가 생각하기에는 북한에서 무슨 지령을 또 받은 게 아닌가. 왜냐면 상해 임정국 1919년 3월 11일을 건국절로 하게 되면 김일성 그 북한이 명실상부한 한반도에 지금 그 정부로 해야 되는데 말이 안 맞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북한 것들이 생각해보니까 자기네가 이거 안 될 것 같으니까 문재인 보고 하지 말라고 그래가지고 문재인이가 그거를 포기한 거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을 하거든요. 충분히 뭐 그럴 수도 있고 뭐 아무튼 간에 그 지금 얘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는데 국민은 우리 초대 대통령이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 이승만이었고 공산주의자들한테 탄핵대가 쫓겨난 게 상해임정입니다. 근데 지금 그 상해임정 거기에 사진을 넣은 게 저기 여운용 여운용 3명이던데 여운용을 비롯해서 김구, 조소왕, 뭐 김규식, 뭐 상해임정이랑 별로 상관없는 사람들도 거기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진짜 상해임정 임시정부의 초대 대통령이자 또 상해 임시정부를 위해서 상당히 많은 활동을 하셨어요, 이분이. 이승만 대통령이. 그 한 40년대 들어서면서 미국하고 2차 세계대전이 미국에 이제 미국이 연합군형제로 참여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이승만 대통령이 그때 이제 미국 국무부에 가가지고 이 상해 임시정부 이름으로 상해 임시정부를 공식군 정부로 인정해라. 계속해서 했다는 거예요. 그 상해 임시정부를 미국 국무부에서 인정하라고. 그러면서 상해 임시정부를 인정받으면서 그러니까 한국 군을 만들어가지고 전쟁에 같이 참여하겠다. 그래서 막 총도 달라고 그러고 막 그런 활동을 엄청 열심히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상해 임시정부에서 이승만을 빼면 그 임시정부가 아니에요. 그 임시정부가 아니지. 임시정부가 아니고 여러분 감기 조심하십시오. 감기 왔나? 감기가 지금 주사 맞아. 이게 계속 이야기를 하면 진이 다 빠져요. 그래서 기가 다 빠져서 그래. 젊은 사람이 뭐 기가 빠진다 그래.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다 보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더 살아나고 있어요. 맞아. 이 빨갱이들이 이승만 대통령을 그냥 냅뒀으면 사람들 다 잊어먹었을 건데. 맞아. 이승만 대통령을 지우려고 하니까 이승만 TV도 생겼고. 이승만 학당 생기고. 이승만 학당 생겼고. 맞아요. 우리는 저희 글로벌 디펜스 뉴스는 아침 11시에 하나님의 천사 이승만 대통령하고 북한 주민을 위한 한국 근현대사 그러니까 그 두 개인데 다 이승만 대통령의 건국 이야기를 다루고 있거든. 월화수목금. 맞아. 매일 해요, 매일. 그러니까 매일 조금씩 해가지고 30분씩 해가지고 계속 그 이야기를 듣다 보면은 국민들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돼가지고 깨우치겠지. 그게 입문이고 그거 보고 좀 더 학술적으로 들어가고 싶으면 이승만 TV 가서 보세요. 근데 정말 이승만 대통령은 알면 알수록 머리가 숙여지는 그런 분 아니에요? 저는 진짜로 이승만이 우리 이제 국민들은 좀 약간 이런 게 있어요. 기자들한테 거짓말 하기를 강요를 해요. 우리나라 왜요? 왜? 국민들이. 그러니까 자 제가 이 나라가 미국의 선교사들이 와가지고 피로서 흘려가지고 이렇게 만든 나라다. 이 나라는 기독교 문명 위에 세워졌다고 하면은 다 싫어하고 나가버린다고. 그게 사실인데 역사적 사실인데 기자한테 거짓말하라고 강요를 하는 거예요. 그게 우리나라 지금 국민들의 이 패턴인데 이 나라는 태어날 수가 없는 나라인데 조선이라는 거는
사실은 그 이승만 대통령이 원맨션으로 태어난 나라입니다. 맞아, 원맨션. 그걸 도와준 사람들이 그 저기 미국의 메가더 장군 뭐 미국의 선교사들 또 뭐 예. 그러니까 우리가 건국 이전까지 조선 말기부터 1,500명이 넘는 선교사가 들어왔고 건국 이후부터 한 3천여 명, 그러니까 총 4,000명이 넘는 선교사들이 와서 피를 흘리고 죽어가면서 복음을 전하였고 최신 문물들, 서양식 의료 이런 것들, 뭐 음악부터 해가지고 다 스포츠 다 전술했어요. 그 바탕 위에 대한민국이 선 거고 우리나라 저기 뭡니까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하나님 42년도에 애국가 그 녹음한 거 들어보니까는 하나님이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부르는 하나님, 하느님이 아니고 하나님으로 그 했더라고. 그러니까는 그 이 나라를 갖다가 그 하나님이 보호하는 그런 나라다. 그러니까 기독교가 저기 뭡니까 저 애국가가 찬송가예요. 그렇지. 그 5천만 명이 매 그런 기도를 하는 거야 매번. 맞아요. 처음에 이 애국가구 거기 예. 찬송가에 또 나오잖아요. 예. 저기 그 찬송가 무슨 노래였더라? 다리라리라리. 예. 근데 이제 그거를 그렇게 오랫동안 뭐 사기였던 하여튼 그런데 그거를 외국곡에다가 따서 하면 되겠냐 해가지고 그 안익태 선생이 지은 그 한국 환상공이라는 노래가 있는데 한국 환상공이라는 음악이 있는데 그 음악 사이에 나오는 음을 따다가 애국가에다 붙이고 가사는 누가 썼냐 지금 윤치호 선생이 썼지 않았겠냐 하고 추정을 하는데 윤치호 선생이 다 독립협회 활동하면서 그거 다 그 기독교 신자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가사가 나오는 거죠. 여기서 썼다고 하는데 예. 아직 그 작자 미상이라. 윤치호 선생이 썼느냐 아니면 안창호 선생이 썼느냐 이렇게 하는데 그 당시에는 그 아니키 선생이 더 인지도가 높았대요. 무슨 유럽에 무슨 콩쿠르에 가가지고 안익태 선생이 더 이렇게 이제 국제적으로 인지도가 있었다는 거야. 그래서 그 안창호 선생이 자기가 쓰고도 그냥 모르는 척한 거 아니냐. 그게 뭐 지금 작자 미상으로 되는데 어쨌든 간에 그 기독교 그 신자가 쓴 거는 맞아요. 안창호 선생이 썼으면 아니 윤치호 선생도 뭐 다 그때 그 독립협회 활동하셨던 분들 뭐 다 그 저 기독교 신자인 그러다 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 기반 위에 세워지고 하다 보니까 미국 입장에서 봤을 때는 여기는 기독교 국가예요. 그러니까 여기를 절대로 포기할 수가 없는 거지. 자기들이 외교적 업적이기도 하고 하니까 그러니까 지금 문재인 정권이 지금 이래 짓을 하니까는 1월 달에 한미 기독교 동맹이, 교회 동맹이 미국에서 탄생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한국의 공산화를 적극적으로 저지하겠다. 이게 뭐냐면 문재인 정권 제거하겠다는 이야기를 돌려서 한 거예요. 그 기사 읽어보니까는 그렇죠? 한국에서 그러니까 이승만 지우려다가 문재인 지우겠네. 그러니까 태극기 집회부터 해가지고 교회 탄압하고 에스더 기독운동 사찰하고 탄압하고 하는 거 그거를 갖다가 미국 기자가 다 썼더라고. 썼어요. 써가지고 그 기사가 어디 가는지 알아요? 백악관에 딱 다이렉트로 들어가. 백악관에 들어가 다 봤다 하더라고. 그 기사가 한글로 써도 글을 쓰기 힘들 정도로 엄청나게 긴 기사를 영어로 다 썼더라고. 그게 그 펜스 부통령하고 뭐 다 올라갔다 하더라고. 그러니까는 다 그 사람들 기독교 복음주의자들 아닙니까? 그러니까는 막 돌아버리는 거지. 어디 기독교를 탄압해? 야, 이거는 사탄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문재인 정권, 그래가지고 나온 게 뭐냐. 2018년도 국가별 인권 보고서를 미 국무부에서 발표했는데 거기에 한국이 인권 탄압 국가로 올라간 거예요. 문재인이. 원래 인권 탄압 국가는 그 경제 제재 받아요. 지금 한국 경제 제재 받고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지금 왜 얘들이 그 미국을 알려면은 성경을 이제 우리가 이렇게 알아야 되는데 이제 그 성경에 보면은 이제 아모스라는 그 장이 나와. 아모스에 보면은 8개 국가를 하나님이 지져버리는데 거긴 이스라엘도 포함된다고. 그 왜냐면 인권 유린, 그 인신매매 이런 거를 했기 때문에 다 엄벌을 한다고. 그러니까는 사람을 하나님의 모습으로 만들었다는 게 창세기에 나오는데 그러니까 미국을 알려면은 성경을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는 인권 유린이라는 것은 이거는 미국 입장에서 용납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성 기자가 목사 될 것 같아.
아, 저기 나왔네요. 예, 천부여 의지 없어서. 그걸,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 들고 갑니다. 뭐, 그 노래가 원래 처음에 애국가예요. 동해물과 백두산이 마르고 닳도록 이렇게 돼 있었어요, 원래는. 예. 우리가 이렇게 실시간을 하면 이런 게 좋은 거예요. 시청자들하고 이렇게 하니까 갑자기 생각 안 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이렇게 해 주신다는 거죠. 그런데 뭐 신의 한 수랑 없어진다 그러는데 없어지지 않을 거예요. 제가 토요일 날 신의 한 수에도 나가기로 했거든요. 그러니까 만약 경우에 유튜브가 이렇게 만약 사라지고 이렇게 된다 그러면 대한민국은 이제부터는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라 언론 탄압 국가죠. 언론 탄압 국가이자 완전히 파쇼 국가인 거예요. 그러면 파쇼 국가는 이 정상적인 국가가 아니기 때문에 유엔에서 경제 제재 받습니다. 유엔 경제 제재를 받아들여야 돼요. 어제 강원도에 어디 여기 성남에 계신데나 이분이 문재인을 찍었대요, 본인이. 그런데 지금 문재인이 하는 일이 너무 황당해가지고 빨리 탄핵시켜야 되는데 날 보고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막 화를 막 내시더라고. 나는 문재인 찍지도 않았는데 날 보고 화를 내면 어떡하라고. 문재인을 왜 찍었냐고 말이야. 나는 문재인 찍은 사람들한테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싶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단 문재인을 찍어가지고 우리가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는 이제 거의 이제 종말이 다가오는 게 지금 우리 지금 그런 게 있더라고. 내가 이제 자꾸 내가 이제 성경을 인용하는 게 미국에서는 이 움직이는 걸 뭐 정책이든 뭐든 움직이는 걸 보면은 성경 기반으로 움직여요. 그럼. 그 대통령이 딱 되면 성경에다 손을 놓고 선서를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이 지금 민수기에 보면 무슨 내용이 나오냐면 하도 이제 악행을 저지르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말들이 내 귀에 들리는 대로 그대로 행할지다. 너희의 자손들의 시신이 광야에 엎드러질 것이다. 다 죽여버리겠다는 이야기 나온다고. 그게 지금 문재인한테 최후 통첩을 한 거예요. 이번에 이제 만나가지고 야 지금 뭐 미국에서 저기 한미일 삼각동맹 뭐 결의안 채택하고 하는 거 보니까는 문재인 보고 앞장서라고 할 게 뻔한데 너 안 하면 시진핑이 김정은이 제거하는데 앞장서지 않으면은 네가 죽어 임마. 그 이야기를 이제 최종적으로 할 거예요. 이제 뭐 그래 되면 이제 문재인이 그러니까 시진핑이나 김정은한테 맞아 죽든 트럼프한테 맞아 죽든 어쨌든 죽을 수밖에 없는 운명이다.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근데 어제 한 분이 오셔가지고 식사로 오셨는데 정말 이걸 인식을 못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문재인이 탈북자들은 문재인을 좋아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시는 거예요. 탈북자가 왜 문재인을 좋아하냐고. 탈북자는 문재인을 너무 싫어한다고. 왜 싫어하냐고. 이분의 입장은 그러니까 문재인이가 김정은이랑 친하게 지내기 때문에 탈북자가 문재인을 좋아할 거라는 그런 착각을 하고 계시더라고. 탈북자는 김정은하고 좋아하는 인간들은 다 싫어한다고. 그렇잖아요? 우리는 저 김정은 살인 악당, 정말 저 악마 저 개새끼 때문에 북한 주민들이 지금 굶어 죽고 있어요. 예? 근데 우리가 어떻게 그런 인간을 좋아하는 문재인을 우리가 좋아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좋아할 수가 없지. 그러니까 이게 우리 국민들이 이제 자꾸 착각하는 게 대한민국에 살고 있다고 해가지고 다 대한민국의 다 같은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생각을 하면 이거 착각입니다. 왜냐면 세종대왕이 뭘 했냐면 노비제가 강화되는 법안을 세종대왕이 만들어가지고 세종대왕 이후로 조선의 노비 인구의 40% 이상이 40% 이상이에요. 저기 노비였어요. 세종대왕이 아니고 세종 이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근데 어쨌든 간에 국민의 40%가 수백 년 동안 노비로 살았기 때문에 그 후손들이 지금 아직까지도 내려온다고 하면 이게 돈을 많이 버냐 적게 버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를 떠나가지고 그 선조들 노비 선조들의 후손들 그 DNA가 내려오기 때문에 아무 생각 없는 사람들이 인구의 한 절반 이상은 된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북한을 도우러 러시아를 갈까 중국으로 갈까 이러고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아무 데도 가지 마시고 자유통일 칼리지에 등록하셔서 자유통일 칼리지를 먼저 공부하시고 뭘 해야 될지를 결정을 하시는 게 좋겠다. 그리고 북한 사람들한테는요, 지금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북한 사람들은 여러분들이 던져주는
동정으로 먹고 사는 게 아니에요. 북한 주민들은 언젠가 자유를 찾으면 본인들이 열심히 일을 해가지고 본인들이 벌어들인 것 갖고 먹고 살지. 대한민국 사람들이 아니 대한민국이 지금 자기 새끼도 못 먹여 살리겠다고 애를 안 낳아가지고 저출산 아니에요. 저출산. 애를 안 낳아서 애를 왜 안 낳아요? 먹여 살리기 힘들다며. 예. 아, 자기 새끼도 못 먹여 살리는데 무슨 북한 사람을 어떻게 먹여 살려요? 그 문재인이가 이게 또라이인 거예요, 또라이. 아니 지금 문재인이가 돈도 벌 줄도 모르는 인간이 김정은이를 도와줘가지고 먹여 살리겠다? 말이 되는 사람 말을 해야죠. 북한의 주민들이 먹고 살 수 있는 길은 오로지 김씨 그 혈통, 이 악마 공산주의 혈통을 제거하고 북한 주민들에게 이승만 대통령께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예. 선물하셨던 예. 그게 뭡니까? 자유, 민주주의, 시장경제 체제예요. 거기다가 하나 더 합쳐서 한미동맹. 예. 이승만 대통령이 선물 주신 거 아니에요? 그죠. 한미동맹. 그리고 기독교 있고. 그죠. 예. 그래서 대한민국이 지금까지 이렇게 번영한 거예요. 북한 주민들에게 그게 필요하다고요. 예? 무슨 여러분들이 뭐 얼마나 잘 살아가지고 얼마나 돈을 잘 벌어가지고 북한 사람들을 먹여 살려요. 예. 그거는 절대로 착각 중에 착각이고요. 북한 사람들 돕겠다? 이딴 말도 하지 마세요. 이딴 말도 정말 기분 나빠요. 북한 사람들은 도움받는 사람이 아니고요. 북한 사람들은 지금 노예에게 갇혀있기 때문에 해방돼야 할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승만 대통령을 존경하는 거고요. 아니 아니 북한을 돕겠다고 하면 김정은을 빨리 제거하면은 될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돕겠다고 하니까? 근데 북한을 돕겠다고 하는 사람들 중에 딱 대부분이 김정은에게 뭘 퍼다 주는 거를 돕는 거라고 생각한다고. 그러면 김정은에게 더 힘을 많이 실어줘가지고 북한 주민들을 더 탄압하게 하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건 북한 주민을 돕는 게 아니죠. 그러니까. 나는 북한 주민을 돕겠다고 하는 인간들이 꼴 보기가 싫어지는. 왜냐? 그거는 김정은을 도와주겠다는 거기 때문에 김정은을 도우면 어떻게 돼? 김정은을 도우면 북한 주민들은 더 탄압당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나라 선교사 6명이 북한에 억류돼 있습니다. 납치돼가지고 억류돼 있는데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문재인 정권은 아무 소리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야당도 지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고 이거는 무슨 문제냐면은 국가의 철학이 완전히 바닥이 났다는 거예요. 이건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국민이 북한에 억류돼 있으면은 문재인이가 자기가 중재자라고 하면은 북한에 가가지고 야 일단 우리 국민들 6명 데리고 와 빼낸 다음에 그 다음에 뭘 하든지 해야지. 지금 이거는 이 정권을 빨리 바꾸지 않으면은 우리 국민들이 다 죽을 수도 있다. 왜냐 민주노총이 그렇게 국회를 때려 부수고 저기 경찰 두들겨 때려 부수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다 풀려났다고. 25명 풀려나가지고 또 히치 웃으면서 인증사까지 찍었더라.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문재인이가 이 테러 집단의 수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민주노총이 여러분의 재산을 뺏어가면 경찰이 잡아갈 수 있나요? 민주노총이 여러분의 딸이나 이런 와이프로 강간을 했다 하더라도 경찰이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민주노총이 여러분의 자식들을 가족들을 죽인다고 하더라도 경찰이 처벌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소위 말해가지고 이 테러범, 살인마들, 테러범 이런 사람들이 수괴가 지금 문재인이에요. 문재인이. 야 문재인아 내 말이 틀렸냐? 내 말이 틀렸냐? 아이, 어쨌든 문재인은 이승만을 지우기 위해서 악착같이 노력을 하고 있는데 그럴수록 이승만은 살아납니다. 문재인 대통령 각하 이승만을 죽이기 위해서 더 노력하세요. 더 노력하세요. 그러면 이승만은 정말 빛나게 살아날 것입니다.